대면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면 평가는 연구계획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보다는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정부과제 발표는 발표 15분에서 20분, 질의응답 10분에서 15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정부 과제 관련 담당자들은 심사위원들이 미리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개발 내용 위주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기술이나 사업에 대해 깊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자는 일단 심사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D 과제 발표에 처음 참가하는 연구조직에서는 연구개발 책임자도 이공계 개발자이고 발표 책임자 역시 이공계 개발자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음에 3가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과제 발표할 때에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면 평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발표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발표자들은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욕심 때문에 발표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또 꼭 해야 할 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면 평가에서 과연 심사위원들을 바라보지 않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발표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심사 점수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야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스크립트도 보면서 심사위원들과 중간중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과 발표자가 가장 많이 아이 컨택을 하는 경우는 처음에 도입부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 이후인 질의응답 시간부터입니다. 그렇기에 대면 평가는 아이 컨택과 많은 제스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발표자가 스크립트를 보는 동안에 심사위원들은 주로 연구계획서를 보시느라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발표 스크립트 작성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발표 스크립트 작성 방법은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노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별도의 워드 파일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노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경우 발표장에서 슬라이드 쇼 모드로 실행을 하면 컴퓨터 화면에 스크립트가 그대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표자는 스크린에 화면을 띄워놓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스크립트를 읽어 나가면서 발표를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와는 별도로 워드 파일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글자 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데요. 워드 파일에는 작성한 스크립트의 글자 수를 세워주는 기능이 있어서 적절한 단어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드 파일로 작성한 스크립트를 인쇄해서 발표장에 가져갈 경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인쇄물을 매칭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용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워드 파일에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에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노트에 붙여넣는 방법으로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대면 발표 시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발표 시간을 지키는 건데요. 사전에 공지된 발표 시간에 맞춰서 발표 자료와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우리가 발표를 성의껏 준비를 했고 이 과제에 선정되는 게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하고 또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발표자는 복장이나 제스처, 화려한 언변으로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려는 노력보다는 준비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합니다. 또한 발표 시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구계획서 평가는 통과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술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 정량적 지표에 대한 질문, 사업비에 대한 질문은 Q&A 세션의 단골 주제임을 명심하고 미리 답변과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질의에 답변할 때에도 역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두 갈식으로 전개합니다. 만약 비판적인 질문이나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먼저 심사위원의 질문에 동감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질의응답 세션을 발표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심사위원의 말을 자르는 행위, 심사위원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언쟁을 벌이는 행위 등입니다. 질의응답은 지금까지 연구기획서를 기획하고 작성하고 심사를 통과해서 대면 평가까지 이르는 기나긴 여정의 정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긍정적이고 또 신뢰감 가는 인상을 남기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기술성과 사업성 못지않게 발표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정부과제에 지원할 때는 연구개발의 목적을 의심받을 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인 만큼 이 연구개발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지 말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대면 평가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질의응답을 마치고 나면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1분 분량의 자유 발언을 준비해서 이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부가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R&D 연구계획서 발표 노하우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연구계획서 발표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전달드린 내용들을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